안녕하세요. 제가 요새 나태 지옥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귀차니즘이 너무 심해져서 주말에는 진짜 미친 듯이 퍼져 있습니다. 그럼 강사님, 내 감정에 안 빠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주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포문을 여신 분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새 나태 지옥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회사를 들어가고 나서는 귀차니즘이 너무 심해져서 일주일에 4번 정도 하던 운동도 한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주말에는 진짜 미친 듯이 퍼져 있습니다. 오늘 강연 오기 전에도 운동하고 안과도 들려서 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집에서 퍼질러 있다가 부랴부랴 왔어요. 흐흐흐.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지는 토요일 오후입니다. 아무쪼록 강연 끝나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 어떤 기성 작가가 글을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짧은 엽서 안에 저는 정말 기성 작가 쌍샤대기를 때리는 삶의 모호함을 발견하게 되네요. 자, 어떤 분이신지 손 한번 들어. 우리 젊은 분이시네요. 의외로. 어머, 웬일이야. 전 최소한 50 전후의 남성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젊으신데요. 본인은 좀 어떤 사람이에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요? 네. MBTI로 소개하나요? 그냥 그런 거 말고 그냥 저는 이런 사람 같다.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저는 한 온라인 교육회사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어떤 사람이냐? 일단 MBTI는 MFP고요. 강사님 강의를 한 25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다가 서울에서 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그냥. 지금 마이크 잡고 있는 것도 믿기지가 않아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라는 그 느낌에서 참 그 따뜻함과 함께 묘함을 많이 느끼는데,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막 내가 이게 지금 일주일에 4번 운동하던 걸 한두 번으로 줄었고 주말에는 미친 듯이 퍼져 있고 이렇다는 거는 그 전에 상당히 열정적으로 살았다는 말인 것 같은데 맞아요? 살아야 한다고 생각은 계속 해왔는데 그렇게는 실제 못 살았어요? 네. 그래도 지금 교육회사에서 영어 선생님도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기 성과나 뭔가 그건 한 거 아니에요?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욕심이. 만족을 못 하겠는 그런 게 그 욕심의 근원은 뭐라고 생각해요?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게 비전이에요? 욕심인 것 같아요? 항상 이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게 저의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기를 항상 바라고 있고 저도 좋아하는 게 따로 있고 어떤 일을 좋아해요? 저는 연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약간 예술적인 거를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영어를 가르치는 거는 진짜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더 여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게 되는데 이제 퇴근하고 나면 운동하러 가기도 귀찮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일주일에 2번 가는 것도 많이 가는 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추천할게요. 제가 이제 배우가 꿈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배우는 감정의 창고가 많을수록 좋은 배우거든요. 이제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이 감정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막 그런 직장인의 이 감정선 있잖아요. 막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안 하려고 하고 주말에 그냥 퍼질러져 자 있고 그러면 그 감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연기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가보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제가 보기에 좋은 배우는 끝까지 가본 사람이거든요. 아, 이 게으름의 끝까지 가보자. 거기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때 느낌 빨리 느껴야 돼요. 네? 아, 이 게으른 사람들은 이러는구나. 네? 네. 이거. 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 창고에 다양한 감정의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너무 본인을 조지지 말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하면 돼. 배우는 너무 좋아. 이걸 막 그렇게 다그치는 자기의 자아가 있잖아요. 네. 그럼 얘를 또 기억해요. 그리고 그걸 써놔. 네. 캐릭터로. 자기의 의지한 바는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의 그 감정의 느낌들, 패턴들, 행동들, 그 고유하게 되게 섬세하게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노트를 써놔요. 감정은행 노트를. 그래서 배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감정,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자, 그 감정이 이 동그란 거예요. 자, 이 감정을 충실하게 하고 여기에 빠져 있으면 이건 좋은 배우는 아니야. 좋은 배우는 이 감정에 밖에 이렇게 있는 애들이 좋은 배우죠. 그러니 충실하게 감정을 살아라. 그게 슬픔이든 서러움이든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기 자신이든. 근데 여기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 이렇게 나와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 감정을 활용해서 연기를 하는 거다. 근데 이건 연기뿐만이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가 우리 청년의 이야기처럼 지금 막 걸리는 딜레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딜레마에 빠지면 이게 나야.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볼 수 있으면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그러면 얘랑 대화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전 좋은 인간의 삶이 좋은 배우의 훈련 과정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럼 강사님, 내 감정에 안 빠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이런 얘기를 가끔 듣다 보면 자기 감정에서 나와서 자기 감정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게 1번. 2번, 평상시에 릴렉스하는 훈련을 가끔은 하는 거예요. 훈련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명상도 있고 요가도 있고 기도도 있어요. 그리고 산책도 있어요. 저는 종교랑 뭐 명상 이런 거를 제외한 일반적인 걸 소개할게요. 1번, 산책하는 훈련. 근데 산책은 따로 시간을 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를 걸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라고 생각해요. 이게 걸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걷냐면 이게 걸을 때 몸이 여기 있고 정신이 이미 목적지에 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귀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신은 이미 갔고 몸은 정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워킹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완하는 훈련 중에 하나는 그냥 여기 다리가 있는 곳에 그냥 자기 느낌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가다 보면 호흡이 편안하게 떨어져서 내가 요즘에 이런 거에 화가 났네. 그걸 거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좀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차 마시는 거. 근데 우리는 차를 마실 때 보통 뭐를 마시냐면 생각을 마시거든요. 차를 마시면서 좋다 이런 경우가 없어요. 미친놈. 자, 차를 마시면서 생각을 하면 차를 마신 게 아니라 차를 통해 생각을 마신 거래요. 차를 마시면서 근심을 하면 차를 마신 게 아니라 뭘 마신 거예요? 근심을. 뭘 통해서요? 차를 통해서. 그러니 차를 마실 땐 차만 마시는 것. 그러려면 차의 향기, 차의 여운, 커피여도 괜찮아요. 술이면 더 좋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금방 될 수 있어요. 폭탄주. 그러니 본인이 좋아하는 걸로. 차도 좋고 커피도 좋고 뭐 간단한 뭐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감정에서 좀 이렇게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감정에서 나와야 감정에게 말도 걸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감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후회할 말과 행동을 훨씬 많이 하게 되겠죠. 우리 배우님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강연의 선택의 폭을 넓히려면 저는 퍼질 때 그냥 퍼져보라고 추천할게요. 너무 센터에서 자기의 삶을 막 건설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생각은 원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 뭐 한 달 완전 퍼져버리겠어. 그 끝에 뭐가 있는지. 네.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이걸 왜 뽑게 됐냐면 사실 저기에 수십 개의 엽서가 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뽑을까라고 할 때 주로 이렇게 강력하게 뽑아주세요라고 쓴 분들이 있어요. 뽑아주세요. 근데 이게 아까 굳이 그 말대로 하면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이 말은 달리 말로 하면 이 말이에요. 내가 당신의 얘기를 뭐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정답 아닙니다. 내가 네 얘기를 들어볼게. 요새 모든 재미가 떨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처럼 운동을 꾸준히 하지 못하고 직장에서도 점점 표정이 없는 사람처럼 누가 말을 걸어주기 전까지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좋아했고 흥미를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의욕을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습니까? 교수님은 이런 적이 있나요? 뽑아주세요. 2번 썼습니다. 혹시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으실 수 있어요? 아, 남자분이셨네요. 마이크 한 번만. 우리 오늘 누구랑 오셨습니까? 네, 혼자 왔습니다. 네. 혼자. 나이가 지금 30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직장 생활에서 열정을 잃었습니까? 아니면 사는 것도 다 그렇습니까? 작년까지 제가 제주도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는 조금 주말에 좀 돌아다니면서 좀 나름대로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괜찮았었는데 올해 이제 서울로 또 오게 되면서 일도 더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또 재미도 없고 이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 좀 많이 들어가지고 직장이 힘든 게 이제 보통 이제 운동으로 많이 풀었었는데 그것도 이제 좀 더 의욕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힘든 좀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스스로. 직장일 몇 년 했죠? 대학 졸업하고 나서 군대를 갔다 와서 바로 직장을 들어가가지고 쉬어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네. 그래요. 그럼 한 5년? 지금 이제 4년 차 됐습니다. 4년 차. 네. 그럼 보통 빨리 오면 보통 한 3년 전에 옵니다. 이 일. 그리고 이 시기가 제가 보기에 지금 정상적 리듬입니다. 보통 사람의. 우리 보통 사람의 정상적 리듬입니다. 열정도 있었고 지금 이제 3년, 4년을 열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추천할 만한 것은 사람이 2번 착각한대요. 첫 번째, 열정이 영원할 거다. 2번째, 권태가 영원할 거다. 근데 열정은 영원하지 않죠. 왜요? 지금 권태가 왔으니까. 군대에 있었을 때 시간 정말 갔나요? 안 갔나요? 참 안 갔었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결국 전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태기도 계속 되지는 않거든요. 이 권태기도 반드시 지나는데 이게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면 좋으냐면 너무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선생님이 의지를 가지고 억지로라도 그냥 힘들면서 운동을 계속 해가는 거죠. 사람이 근육량이 너무 부족하고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뇌는 사고를 부정적 체계로 갖고 간대요. 자, 운동을 많이 하면 근력이 늘고 체력도 늘고 그렇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가 늘어나요.
고민을 많이 하면 고민이 늘어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민으로 고민을 못 잡아요, 대부분. 염려로 염려를 못 잡아요. 염려가 무슨 뜻이냐면 몸은 여기 있고 정신이 과거나 미래에 돌아다닌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럼 우리는 왜 염려할까요? 지금이 안 좋을 때 몸만 여기에 있고 정신이 어디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하는 일이 지금이 좋지 않으니 몸은 여기 있고 정신이 어디 돌아다니면서 피곤해진 거예요. 전에는 그 일이 열정적이었으니까 몸이 있는 곳에 선생님 정신도 있고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덜 피곤했어요. 근데 그 열정이 식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빨리 피곤해. 그러니까 운동할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몸은 얼른 뭘 땡겨요. 뭐 좀 달콤한 걸 땡기든지, 뭐 맥주를 땡기든지, 뭐 막 저녁에 뭐가 먹고 싶어진다든지 이렇게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보상 체계가 이게 빠르니까 우리는 그걸 또 보상을 해줘요. 아니면 쇼핑을 해줘.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산다든지 음식으로 보상하고 술로 보상하는 건 되게 빨라요. 근데 그런 음식으로 보상하잖아요. 그럼 몸은 다시 또 떨어져요. 그럼 운동할 힘이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힘들더라도 다시 운동을 하자. 그러니까 운동하면 당장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들기도 하고 운동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했으니까 그 힘이 있으실 거예요. 억지로라도 의지를 갖고. 아까 인격의 3대 요소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과 의지와 감정. 근데 감정은요, 지식과 의지의 영향을 받아요. 마치 숯 끝에 붙어 있는 불꽃처럼. 이제야 감동하시는구만요. 아이고, 고기 굽는 거 나오니까. 고기 잡사본 분들이 이런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나는 감정으로 사는 거야, 필로 사는 거야 이러지만 그 감정에 영향을 준 거는 지식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학교 공부 말고요, 삶의 이치, 세상이 운영되어지는 사람 마음과 세계의 이치. 누군가는 그걸 진리라고 했고, 누군가는 그걸 도라고 했고, 누군가는 그걸 이치라고 하고, 저는 그냥 원리라고 할게요. 세상의 원리들. 그러니 내 감정을 일으키려면 지식이 도움이 돼요. 이치를 아는 게.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의지를 좀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몸이 붙을 거예요, 다시. 그리고 이 시기에 그런 것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쎄 빠지게 젊은 날에 고생해서 나이 먹고 여유 있게 살 건가, 아니면 지금부터 덜 벌더라도 균형 잡힌 삶을 살 건가? 선생님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지금 좀 쎄 빠지게 10년 일해서 돈 좀 모아놓고 나이 먹고 조금 여유 있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 그렇게 나중에 나이 먹고 여유 있게 못 살아도 지금부터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싶어요? 균형 잡힌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권태가 우리에게 주는 결정권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못 산 것 같아요. 저는 그냥 20년을 쎄 빠지게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쎄가 빠졌어요, 그냥 2번. 근데 쎄 빠져가지고 누군가가 그랬어요. 사람은 돈 벌려고 해친 건강을 찾으려고 번 돈 다시 쓴다고. 그리고 찾을 만한 때 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찾지 못하고 죽는 인간이 더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는 거죠. 지금 젊으신 분은 좀 더 기회가 많은 겁니다.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좀 쎄 빠지게 한 10년, 15년, 20년 해서 좀 넉넉하게 뭔가를 모아놓고 후반을 여유 있게 살까? 근데 여기에서 되게 주의해야 될 점은, 그렇게 쎄 빠지게 살한다고 다 경제적인 넉넉함을
하는 건 아니고, 두 번째는 쎄 빠지게 살아서 억울해서 중간에 쇼핑으로 물건을 다 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쎄 빠지고 물건만 남고, 이제 그게 제 케이스. 그게 제 케이스. 지금 오토바이도 팔고 차도 팔고 손해보고 팔고, 뭐 이름 있는 뭐 인지도에 비해서 재산을 그렇게 많이 모아놓지도 못했고. 그러면 저는 이제 거의 50이 가까이 됐으니 다시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너는 어떻게 또 살고 싶니? 제 결론은 쎄 빠지게 살고 싶지 않다. 난 예전처럼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와서 아예 일이 없어져 버리고, 인생이 이게 뭐 좀 아구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근데 하나는 얻은 것 같아요. 하나는 얻었죠. 그래서 이제 일이 없어져서 제주도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수염을 처음 기른 거예요. 기르려고 한 게 아니라 자를 일이 별로 없었던 거죠. 일도 없고 하니까. 네. 그래서 수염 기르고 택시 탔더니 또 한국말 잘한다고 칭찬하시고 한국 사람 있는데. 근데 제가 제주도에서 뭘 느낀 줄 아세요? 수염을 길러봤는데 그렇게, 제 생각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냥 수염 기른 건 수염 기른 대로 뭔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수염 기르고 나서 사람들 앞에 나선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전지 모르시는 것도 같고, 저게 뭐지? 하얀 옷에 수염 교주인가? 뭐야 저. 근데 제가 왜 수염을 더 안 기른 줄 아세요?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강사가 수염 기르면 안 돼. 교육계가 보수적이거든요. 전 그리고 이제 기업에 강연을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독특한 거는 하면 안 돼. 눈에 띄는 거. 그렇지 않아도 좀 한국 사람 같지도 않은데 막 수염 기르고 막 안 돼. 근데 속으로는 언젠간 해보고 싶은데 또 기를 만한 때가 되면 일이 있으니까 잘라버려야 되고. 그러면서 제가 진짜 선생님 며칠 고민하고 막 잠 안 왔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수염 때문에요. 오늘 김창욱 TV 있는데 자를까? 말까? 근데 나는 그냥 내 개인으로는 나 자르고 싶지 않은데. 여기 나 한복 입고 싶은데 여기다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야, 참 내 인생이고 내 얼굴에 나는 수염인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뭐 이렇게 눈치 보고 사냐? 사회에 너무 큰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수염을 길러보세요. 여성분들, 여러분의 수염이 있을 거예요. 제모하지 마시고 길러보세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시고 싶은 거면 한번 해보세요. 그게 수염을 기르는 거든, 제주 한 달 살이를 해보는 거든. 여러분이 계속 해보고 싶은데 내가 이거 해도 되나? 내가 이 나이에 이거 해도 되나? 내가 가장이고 내 가족들 있는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만의 수염. 저는 계속 길러서 이렇게까지 해보려고요. 영의정 옷 이런 거 입고 흥선대원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강연 유튜브 최소 500만 하시지 않겠어요? 제가 되게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요,
엄청 보수적인가 봐요. 그냥 속으로 억울하게. 혹시나 저 같은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수염을 길러보시기 바래요. 힘든 시기 유튜브를 봐도 인스타를 봐도 책을 봐도 열심히 해라. 죽을 만큼 해도 죽진 않는다. 더 열심히 해라. 행동해라. 이런 글, 영상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유튜브를 보면서 많이 웃고 힘들게 해선 힘들게 뭐뭐 될 것 같습니다. 그 힘든 시기가 지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쓰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힘든 시기 한 얼마 보내셨어요? 한 2년, 2년 된 것 같아요. 1, 2년. 그 힘든 시기가 온 거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아니면 그 전에 누적된 게 이렇게 터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누적된 게 터졌던 것 같아요. 아, 누적된 게. 그 원인이 어떤 것 같아요? 일을 하다가 아. 일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일 때문에. 네. 근데 그 일을 할 때 이제 성공해야 된다, 뭐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만 있어가지고. 누가 막 그 성공해라,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어떤 샹하이가 자기 개발에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그 자기 개발 영상이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 보면은 가만히 그러니까 쉬는 게 되게 바보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네네네. 너무 자신을 다그치지 말고 힘들면 좀 쉬었다 가고. 근데 어쩌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 것이 외부에서 소리가 나면 진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뭐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또 내 마음에 그런 게 있을 때 그 소리가 또 더 많이 들리고. 근데 또 우리가 그렇게 해봤는데 지금은 나는 좀 아직은 역부족. 그러면 오케이, 좀 쉬다 가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해도 우리는 나무다. 반드시 그 열매를,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지는 않거든요. 모든 나무가 화려하고 유익한 열매를 맺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인간을 그 쓰임새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보낸 건 아닌지 막 너 쓸모 있는 인간이 되어라. 근데 저는 괜찮다. 근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계속 자빠져 있지 않아요. 자빠져 있다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일은 없어도 되는데 자기의 길은 있으면 좋겠다. 길이라는 것은 내가 의미 있어 하고 흥미 있어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의미와 흥미를 느낄 때 심장이 뛰잖아요. 그때 되게 살아있는 좋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맨날 그렇게 살아요. 살다 또 힘들면 갱년기도 오고 뭐도 오고 또 살다가 죽고 싶기도 하고 죽고 싶지는 않은데 살고 싶지 않은 날도 오고. 그래, 그러면 잠깐 좀 쉬었다 가자. 겨울에 빙판이 있잖아요, 여성분들. 그럼 가다가 꼭 예쁜 옷 입고 예쁜 구두 신을 때 잘 자빠진다고요. 왜? 신경 쓰니까. 주위 시선을. 나 하다가 또 사람 많은 데서 자빠진단 말이에요.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벌떡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래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또 넘어져요. 한 번 넘어진 사람은 이미 대부분 상처가 있어요. 근데 잘 몰라요. 왜요? 쪽팔리니까. 그리고 추우면 또 몰라요.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이 자기가 아픈 것도 잘 알아요. 내가 사랑을 받아봤어야 내가 아픈 걸 잘 알죠. 나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는데 내가 아픈 걸 어떻게 알아요? 마음이 추우면 자기가 힘든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자존심이 너무 세도 자기가 힘든지 몰라요. 그럼 최악은 두 가지야. 사랑도 못 받고 자존심도 세고. 내 친구는 이대 나오고 난 똥배 나오고. 그럼 정말 짜증나. 그러면 나 자존심 때문에 이러면 내가 아픈지 몰라. 나는 이미 뼈가 부러졌는데. 그러니까
살다가 갑자기 쿵 넘어지셨으면 절대 확 일어나려고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죽은 척하고 좀 있어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매력적인 여성이면 도와주려고 달려오고, 그렇지 않으면 다 사라져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보다가 조용히 일어나. 에?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냐고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내 자존심 때문에. 괜찮다. 갑자기 일어나려고 하지 마라. 가만히 이렇게 죽은 것처럼 있어요. 하늘이 도와주든 사람이 도와주든 아니면 다 사라지면 혼자 일어나면 돼요. 근데 요즘은 희한하게 들으려는 마음을 먹으면 유튜브든 책이든 스승이 천지예요. 스승은 언제 나타나냐? 좋은 대학에 입학할 때요? No! 들으려는 마음을 먹을 때래요. 나머지 분들은 한 분 따라서 친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 기분 안 좋아요. 스승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들으려는 마음을 먹을 때 나타나지 명문대학에 들어갈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명문대학에 들어가면 뭐예요? 들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스승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요. 들으려는 마음만 먹으면 지나가면서 삶에서도 깨닫고, 책을 봐도 깨닫고, 유튜브를 봐도 깨닫고, 교육 자료가 아닌 것에서도 깨달아요. 스승은 천지에 있거든요. 모든 상황에 있고. 요즘은 어때요, 그러면? 근데 그게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못해진 게 임신을 했어요. 아, 임신. 또 그쪽은 열심히 하셨다 보니까 또 임신도 되고. 또 우리가 또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열심히. 지금 대한민국 없어지게 생겼는데 지금. 그래서 출산하셨어요? 아니면 지금 임신 중이세요? 출산하고 이제 4개월 됐어요. 그 대한민국이 요즘에 아이를 안 낳는 세상인데 선생님은 아이를 낳으셨기 때문에 선생님은 진짜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어쨌든 좋은 언어 많이 경험하고 좋은 언어에 물들어서 우리 몸에서도 좋은 언어가 많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 손자 커플입니다. 50년 넘는 세월 동안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는 남편에 위로받지 못한 50년. 늦게나마 할머니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할머니와 데이트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평소에 그 선생님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하늘이 주신 기회다 싶어서. 하늘까지 나왔네요. 이 남편이 한 번도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 한 번 안 하고 지금 3년 전에 3개월을 집을 나갔었어요. 내가 누가요? 나가라 그러지 않아도 나가요. 얘가 너무 자상하고 내 힘든 걸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한 여사 이리 와 한번 안아줄게. 저런 데서 봐도 어디서 한 여사 돌아보면 얘야. 너무 그거 감사하죠. 희한하네요. 할아버지 씨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요? 우리 손자하고 나와서 저희 사진 한번 찍으시죠.